네, 안녕하세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제가 1년에 주식을 발굴하는 것은 10대 개도 넘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투자하는 것은 한 4, 4개. 그 중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뭐 한두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잘못 보는 거잖아요. 그 잘못 본 거에 대해서는 왜 잘못 봤을까를 계속해서 복귀하게 되고, 그거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것에 대해서 복귀하고 그게 마음에 맺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주식에 대해서 또 실패를 겪고 있는데 수익률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기업이. 근데 주식은 상당히 오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에 축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씩 보완이 돼서 왔죠. 애초에 처음 말씀드린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종목을 몇 개를 가져가야 될까, 어느 정도가 장기 투자일까, 또는 산업재 투자와 소비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실수는 안 하려고 해요. 그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면서 그러면 조금씩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완벽해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해외 주식을 시작한 건 5년밖에 안 됐고, 또는 이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 관리하기를 시작한 것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고,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시간은 맞출 수 없다. 그런 주식에 장기 투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은 사실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평가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산업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거는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은 중간재 수출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훔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흔히 말하는 기업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될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주가 저평가가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북한과 이 접견을 이제 맞대고 있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언젠간 해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배구조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주주 그 상장 기업들의 대주주가 조금 뭐 비윤리적이다, 또는 아직까지 뭔가 이런 자본시장의 혁신, 효율성보다는 본인의 이런 명예라든지 또는 이 회사의 규모 자체에 집중하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첫 번째, 중간재 수출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산업 체질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경쟁 또는 갈등, 이런 긴장,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지배구조는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될 것 같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은 당장 한 5년, 10년 내에 주식시장이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30년 후에 지배구조가 개선되겠냐?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30년 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본주의가 잉태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전후 세대로 기준으로 하면 한 5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창업주 일가가 대주주, 최대주주의 비율로 높게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이 대부분 창업주 일가가 경영을 할지라도 대주주는 펀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상속세를 내니까 지분율이 희석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1세, 2세가 여전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지분율이 희석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느 정도 걸리냐? 한 세대 넘어가려면 최소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분율이 어느 정도 경쟁을 하려면 한 1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지분율이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30여 %로 알고 있어요. 그럼 2번 정도 상속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20년씩 봐도 40년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항공 한진칼그룹하고 KCGI 사모펀드 지배구조 펀드하고 표대결을 했는데 조원태 회장님께서 지분율 7%로 주주총회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이길 수 있는데 지금 20%, 30% 있는 그런 대주주들이 갑자기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하지만 향후의 미래를 보고 그런 것들은 개선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죠. 뭐 당장 기사 보는 분들과는 사실 뭐 저도 포함해서 크게 상관없을 것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돈 벌 방법은 많으니까 그런 쪽에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잘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요소고 나머지 주가의 하나의 요소는 이익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겠죠.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20%, 30%씩은 증가할 수 있어도 그 기업의 전체 합이 20%, 30%씩 늘어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2천에서 4천 가고 6천 가고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코로나의 회복 국면에서 어느 나라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거냐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은 국가.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국과 유럽이 백신 접종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라서 뭔가 일상생활로의 이제 복귀가 속도감이 붙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미국과 유럽이 뭔가 투자의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스타트업이 발달을 했죠. 뭐 인터넷 모바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또는 그 기업에 또는 그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요새는 어려운 말로 커플링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부가 타 국가에서 또는 아직 작은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통 산업의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출발한 거고 유럽이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건 그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들을 찾는 것은 유럽에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산업 내에서 견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유럽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바람에 좋은 기업들도 좀 홀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는 투자 기회가 좀 더 우리나라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국가를 봐라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그 국가가 낫다는 얘기지 저희가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투자를 하려고 검토를 별도로 하고 한국은 주식을 팔고 그런 행동은 전혀 안 합니다. 저희는 상향식 투자라고 해서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씩 보고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느 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미국, 유럽에 대해서 뭐를 찾고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그렇게 찾는 나라는 오히려 저희는 일본이에요. 이 코로나랑 관계없이 일본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느리다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해서 안 될 거냐? 저희는 이런 투자를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그래요. 반드시 결정돼 있는 답을 향해서 가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인내심이 충분한 회사고 또한 최근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싸움은 돈의 가치로는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외국에 있는 어떤 산업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일본은 아직 더디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는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기업들을 좀 선택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주식 얘기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식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왜냐하면 주식 얘기는 제가 한 걸 딴 사람이 들어서 제 말을 들을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얘기를 밖에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전 주식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 적은 것은 한 10여 년간
조금씩 들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주식하시면서 가장 거꾸로 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죠. 주가 오르면 팔아버리고 주가 떨어지면 오래 갖고 있고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오르는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되고 떨어지는 주식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복귀를 한 다음에 아닌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그거를 이제 피터 린치가 잡초를 심고 꽃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말씀을 해드려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태생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만 나는 본성이 좀 원래 인간들과는 다르게 형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